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입니다. 지난 긴급과학으로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드높은 클라우드의 높은 골대. 그래, 난 포기를 모르는 죄송합니다. IT 업계의 전유물에서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른 클라우드의 또 다른 이야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에 쌓인 통편집 영상 쓰다만 스크립트를 정리하다 문득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데이터보다 수천 수만 배의 데이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는 어떻게 작동할까? 하지만 저와 같은 대중들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쓸 법한 거대한 클라우드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기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클라우드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클라우드 시대를 불러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모든 일상이 데이터화됐고 쏟아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모든 인프라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싫어하는지 높은 확률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혁신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높일 핵심이자 근본이 아닐까? 그렇게 기업들 사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중화되었고, 그러한 흐름에 뒤처진 기업은 사실상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반죽만 입혀진 치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치킨을 맛있게 튀겨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이젠 소스나 사이드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손님들이 어떤 치킨을 좋아할지 분석하여 차별화된 치킨을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고객이 몰릴 때도 치킨이 나오는 속도와 맛에 문제가 없어야 롱런하는 치킨집이 되죠. 즉,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자동화 운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변화와 여건에 맞춰 IT 리소스를 조절해서 사용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광범위한 첨단 기술을 제공받아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도 있죠. 무엇보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공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야근도 오케이가 아니라 적게 일하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찾기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팅. 하지만 기업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성비를 선호하는 기업, 신속한 이슈 해결이 시급한 기업, 클라우드는 처음이라 설계부터 관리까지 모든 도움이 절실한 기업, 이처럼 추구하는 스타일과 여건에 맞춰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체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긴급과 클라우드 컴퓨팅 편을 통해 치킨을 직접 만들거나 치킨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을 정리했고, 만화 카페에서 정해진 자리에만 앉거나 그때그때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운영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엔잡러 갓생살기에 도전하듯 클라우드의 체계는 더욱 확장해 나가며 두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공급자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의 시대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기존 시스템을 본격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과정을 바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기존의 인프라는 언젠가 낡고 망가지게 되고, 이에 우린 새로운 인프라를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이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가구들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새로 구매해야 하는지,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는 건 아닌지, 이사 때마다 왜 이리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다양한 측면을 꼼꼼히 따지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야 이사 후 벌어질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또한 단계적인 절차를 촘촘하게 만들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먼저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과 집의 형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사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미리 분류해 놓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고 계획을 빠르게 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는 기존 시스템 구조와 서비스 간의 연관 관계들, 인프라 전반을 진단해보는 사전 준비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 안착하기 위한 랜딩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랜딩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도 이 랜딩존을 통해 수많은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상의 실험실을 만들어 여러 구조와 전략을 올려보고 서비스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해보는 공간이죠. 이 단계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뼈대를 잘 세워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할 대상을 정했다면 이젠 그 대상들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할지 패턴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문자 R로 시작하는 7가지 패턴을 모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바로 7R 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조직의 규모나 예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 7R 중 적절한 패턴들을 선택하고 결정된 패턴들을 각 리소스에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결합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마이그레이션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고 빠른 마이그레이션으로 알려진 리호스팅입니다. 이렇게 온프레미스 기존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들어서 클라우드에 옮기면 끝! 하지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수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클라우드 되기 힘든 프로그램을 억지로 클라우드에 올린다면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가구 중 20년산 고물 세탁기에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해도 새집에 빌트인 세탁기를 대신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물 세탁기를 가져와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빨래를 엉망으로 해놓거나 자리만 차지할 게 뻔할 것입니다. 반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조는 남겨두고 일부 요소를 클라우드에 최적화하여 클라우드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을 리플랫포밍이라 합니다. 리호스팅보다는 더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일부 바꿀 수 있죠. 이번엔 20년을 써온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반으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몇몇 부분을 잘만 고친다면 새집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장을 살 필요도 없고 잘 쓰던 책장을 그대로 고쳐 쓸 수도 있으니 비용 절감과 활용성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랫포밍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고친 책장을 사용하다 보면 언제든 원목이 휘어지거나 갈라질 위험이 있죠. 즉 리플랫포밍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추가로 취할 뿐 완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앞선 전략들보다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전략을 리팩토링 한다고 부릅니다. 마이그레이션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전략인데요. 어떤 마이그레이션 패턴보다 가장 새롭고 수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및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과 자원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서비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업체가 이사갈 집을 갑자기 AI, 사물인터넷 초최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홈으로 바꿔놓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은 좋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복잡한 기능을 익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죠. 이렇게 누르고 싶게 생긴 버튼을 잘못 건드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패턴들을 포함한 7할 마이그레이션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경우에는 여러 패턴들을 리소스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죠.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키텍처 전략을 준비하고 각각의 쪼개진 시스템마다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을 마친 후에야 마침내 우리는 본격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복잡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기업이 혼자서 진행하는 걸까요? 외계어로 가득한 이 복잡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부 연구하고 알아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선 규모와 목적에 맞춰 체계적인 이사 계획을 함께 해주는 전문 이사업체가 꼭 필요한 법이죠. 작은 원룸에 사는 대학생, 빌딩 전체를 사무실로 쓰는 기업 등 저마다의 규모, 자금, 용도에 맞춰 가장 최적화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이사업체가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역시 알맞은 공급자를 추천하고 체계화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며 전환 후 관리까지 도와주는 전문 클라우드 컨설팅 업체가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 무턱대고 클라우드 전환을 시도한다면 계획되지 않은 비용은 물론 각종 규제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서비스가 오작동하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하나만 운영하기도 벅찬 상황에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운영하는 더 복잡해진 멀티 클라우드 시대로 접어든 이상 이를 도와줄 또 다른 조력자가 꼭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클라우드 공급자와 고객을 이어주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몸소 도와주는 숨은 공신 Managed Service Provider MSP 등판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하죠. 하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쏠라쏠라 쓰여있는 CSP의 빼곡한 서비스와 요금을 보면 두통이 몰려오는 건 인지상정. 우리가 수많은 신발 중에서 고민일 때 원하는 형태, 브랜드, 가격대를 말해주면 적절한 신발을 추천해주는 신발 매장에 찾아가듯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민인 기업과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구사항에 맞춰 추천해주고 마이그레이션 이후 보안 위협과 피해 복구까지 맡아주는 MSP를 찾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일찍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를 키워온 1타 MSP 메가존 클라우드 등판. 국내 최초 AWS의 공식 파트너가 된 메가존 클라우드는 체계화된 마이그레이션 기술과 폭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MSP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7일 365일 한시도 쉬지 않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정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여기에 빈틈없는 보안과 백업 서비스를 갖춘 재해 복구 시스템까지 무려 100여 개의 ISV 솔루션을 기반으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계, 구축, 관리, 운영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죠.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과 대학교 모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고민에 빠진 지금 이 시대, 디지털 세상에서 이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MSP 기업이 등장했고 이렇게 등장하고 성장한 MSP 기업은 다시 다른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만능 해결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클라우드로 수많은 기업, 기관이 흥하는 그날까지 가장 핫한 기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